선천적 요인이 주 원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타고나기를 신경계가 좀 약하고 예민하게 타고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약하고 예민한 신경계가 이제 성장 발달하면서 이제 외부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잘 수용하고 적절하게 자기 기능을 잘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면 신경계 쪽에는 과부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5세, 6세까지는 공부를 크게 안 해도 되는 아이한테는 뇌에 큰 과부하가 안 왔을 텐데,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과부하가 오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8살, 9살 되면 이제 스마트폰도 막 사주시는 경우가 많고,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뇌는 또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면서 점점 뇌가 발달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는데, 그걸 아이의 뇌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틱이라는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틱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선천적으로 이 약하고 예민한 신경계를 강화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치료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게 이제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땐 틱이라는 게 있다 없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를 해서 효과가 좋을 수는 있는데, 부모님들이 치료를 했다가 또 나중에 틱이 또 나오고 사라지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하세요. 한 2개월, 3개월 이제 약을 썼는데 틱이 안 보여서 이제 부모님이 치료를 중단하셨는데, 한 3개월 있다 틱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저번에 치료받았는데 왜 또 나오지? 이렇게 헷갈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연령대가 올라가서 틱이 더 심해지는 친구들은 지속이 됩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을 치료하면 치료적으로는 조금 이제 시기는 늦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확인하기는 더 좋아요. 계속 지속되던 틱이 치료받으면 점점 줄어드는 걸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부모님의 치료 만족도는 이제 오히려 좀 치료가 늦어야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 오셨을 때는 이런 이제 틱의 발생 기전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치료했을 때 훨씬 좋은 장점들을 좀 설명드려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막 틱이 시작된 아이들을 치료할 때 더 난감하고 곤란할 때가 많아요. 틱을 7년, 10년, 양약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먹고 있는데도 틱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는 친구들, 오히려 이제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틱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셔서 이제 치료를 하시다 보면 틱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본 것도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세한 부분들까지 관리해야 되고 조절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셨다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조절해 나가고 이제 치료 방향들을 이제 잡아 나갈 때 좋은 치료 결과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틱이 심하거나 이제 틱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양약도 오래 쓰다가 이제 오셨던 경우들은 오히려 저희를 정말 믿어주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틱을 치료하는 친구들 중에 3년째, 5년째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치료를 저희가 이제 못해서 3년, 5년을 치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데서는 이제 치료가 전혀 안 되던 친구가 저희 쪽에서 치료가 되다 보니 이제 3년, 5년 이 오랜 기간을 이제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거거든요. 막 틱이 나타나서 이제 틱이 한 달 됐어요, 이제 막 이런 아이들, 어머님, 아버님 마음은 급하시고 치료를 했을 때 개선되는 속도는 좀 초기에는 빠른데, 항상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저희 기관을 이제 처음 오시다 보니까 치료를 한 2개월, 3개월에서 좋아졌는데 틱이 또 나온다. 그러면 치료기관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양액을 썼어야 되는데 여기를 잘못 온 게 아닐까, 더 다른 좋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치료기관을 잘못 선택해서 이제 혹시 증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틱 자체의 특성이 이제 오르락내리락이 굉장히 많아요. 막 시작한 친구들은 증상이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보였다 사라졌다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해석하기가 힘드시죠. 그런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사들과 치료기관들의 공통적인 좀 애로사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틱이 있다가 사라졌더라도 일단 한번 오셔서 아이들의 이제 신경계 불균형 상황들을 일단 점검을 해보시고, 불균형이 이제 심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치료 예후가 좋아요. 그리고 크면서 사라질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크게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불균형의 정도가 좀 심한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틱이 심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런 경우도 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신경의 어떤 불균형한 문제들은 내재되어 있는데 아직 틱이라는 결과로 아직 발현이 안 돼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숨어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케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추후에도 틱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이제 미리 예상을 하고 있다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바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인터넷 찾아보면 틱이라는 게 크다 보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막연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지,
아니면 점점 심해질지. 많이 심해지는 경우들은 결국 이게 성인까지 남아서 평생을 이제 틱으로 이제 고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제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아이의 신경계 상황들이 어떤지를 점검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더 좋으신 거죠.